미국의 기상천외한 무기 데이비 크로켓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기한 무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리틀보이와 팻맨으로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때는 핵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바로 핵 만능주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폭탄과 전차, 비행기로 싸울 때 미국은 핵으로 세계를 제패해버리겠다는 생각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자연스럽게 이념이 다른 소련과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갖고 있는 전력을 이겨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은 재파식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쏟아부어 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100만의 대군이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전투 효율을 내는 10,000명의 병력을 100개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이런 전술의 기존의 방식대로 대응한다면 너무나도 손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의 기갑 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미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공격에 핵으로 대응해보고자 했습니다. 소련이 열심히 전차 타고 장갑차 타고 보병들은 뛰어올 때 핵을 날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탱크고 총이고 핵 앞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폭격기로 핵을 투하하자니 국지적인 전투에 사용이 힘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보병에게 핵을 쥐어주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나사가 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병이 들고 다니는 무반동총, 즉 RPG-7과 같은 무기에 핵을 넣어버리게 됩니다. 1960년 M29 데이비 크로켓이 탄생했습니다. 데이비 크로켓은 78cm의 작은 크기의 탄두를 갖고 있었고 탄두와 거치대의 무게는 35kg 정도의 작은 핵무기였습니다. 사정거리는 무려 4km나 되었죠. 원래 2km 버전과 4km 버전 두 가지가 있었지만 상식적으로 2km 정도의 거리에서 맨몸의 보병이 핵포탄을 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4km로 대체되었습니다.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 2명 정도면 운용이 가능했고 TNT 10톤에서 20톤 정도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는 약 15kT 정도로 추정되는데 1000배 정도 약한 핵폭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155mm 견인포가 50회 정도 포격한 것과 비슷한 위력입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1kT 정도의 위력까지 강도를 높일 수도 있는데 그럼 리틀보이의 약 15분의 1 정도 위력인 것입니다. 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네 정도는 아예 가로로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포탄을 쏜 보병이 방사능에 매우 많이 피폭되기에 통상적으로 TNT 10톤에서 20톤 정도의 강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TNT 20톤 정도도 보병 2~3명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과한 수준의 화력이었죠. 기껏해야 기관총과 대전차 미사일 정도를 쏘는 보병이 핵을 쏜다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발사 방법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차에 싣고 다니거나 보병 2~3명이 들고 다니다 목표 지점을 겨냥하여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각도를 정확하게 재어 조준한 뒤 유선 리모컨을 들고 조금 멀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리모컨 버튼을 눌러 발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고 쏘는 것은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기에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정거리도 최대 4km라고 했는데 만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멀리 가지 못하고 터진다든지 실수로 근처 언덕을 맞춘다든지 지형이나 기상 조건에 의해 4km를 가지 못한다면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주 완벽한 경우가 아니라면 4km까지 발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발사하는 보병도 방사능에 피폭될 수밖에 없었죠. 피폭 직후에는 문제없을 정도의 방사능 피폭량이지만 차후 방사능으로 인해 어떤 질병에 걸릴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실제 전투가 일어난다면 이런 무기는 한 발 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몇 발이나 쏘아야 합니다. 그러면 방사능 피폭량은 중첩되며 보병의 건강에 매우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데이비 크로켓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서독에도 소련의 기갑 부대를 저지하는 목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데이비 크로켓의 중요 목표 상대는 중대 단위의 기갑 전력이나 상대의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데이비 크로켓은 보병이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이었습니다. 포탄 한 발에 2에서 3억 원 정도의 가격인데 핵폭탄이다 보니 전차 10개만 무력화시켜도 엄청난 교환비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작고 경제성이 좋은 핵 무반동 총은 총 2100개가 생산되었고 1971년이 되어서야 폐기되었습니다. 보병에게 너무 좋지 못한 무기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더 작은 소형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핵 배낭과 핵 지뢰였습니다. 핵 지뢰는 그 위력이 10kT에 달했는데 이 정도면 리틀보이와 유사한 정도입니다. 적이 내려오다 핵 지뢰를 밟으면
그 자리에서 리틀보이 하나가 터지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사단 전체가 사라지겠죠. 또한 핵 배낭은 공병대가 등에 메고 다니면서 적의 발전소나 댐과 같이 파괴해야 할 곳에 설치하고 터트리는 역할입니다. 이 또한 리틀보이 정도의 위력입니다. 갈수록 소형화의 도 같은 미국은 군대 전체를 핵으로 도배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무기들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며 현재는 전부 사라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당시 보병 한 명에게 핵무기 제어권을 넘겼고, 이는 보병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이상하게 먹는다면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핵 만능주의가 불러일으킨 좋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M29 데이비크 로켓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